안녕하세요, 하다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는 것 같고요. 전에 한 2번 정도 녹화했는데 결혼 준비하고 이래저래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 녹화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올렸던 영상이 벌써 한 달 전에 올린 거네요. 오늘 녹화한 거 바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강의부터 벌써 오늘이 7번째 강의인데 6번째 강의까지 해서 카메라에 관련된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반적인 걸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깊게 파고들면 더 깊은 영역들이 있겠죠. 그 부분들은 좀 더 공부하시면서 검색을 많이 해보시면 내용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렌즈나 다른 카메라 리뷰하는 경우에 해당 관련된 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이 있으면은 연동을 하거나 그때 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구도에 관련돼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림이나 모양, 색깔, 위치 따위의 짜임새라고 하죠. 근데 구도가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사진을 처음 배웠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잘 찍혀 보인다, 잘 찍은 것 같다, 좀 프로가 만든 사진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사실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구도인 것 같아요. 물론 단기간에 어떤 결과물을 빨리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되거나 누군가한테 보여주거나 중요한 사진을 찍어서 이제 구도가 중요할 때는 소위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정해진 어떤 가이드, 그리드 안에서 배치를 해놓고 촬영하게 되면은 안정감도 있고 완성도가 높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 좋은 그림을 만들어야 될 때는 그런 황금 비율이라든지 그런 거를 따라 하면은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많이 촬영해 보면서 본인의 어떤 관점 시점들이 더 잘 표현될 수 있는 구도, 구성, 렌즈 화각 이런 게 맞물렸을 때 오는 그 느낌을 좀 개인만의 구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정해진, 말 그대로 라면 레시피처럼 정해진 거에 맞춰서 정해진 걸 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구도는 좀 찾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핀터레스트라는 데서 제가 찾아낸 이미지고 강의에도 활용한 이미지인데, 처음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여자분 이미지가 보이시죠? 여자분 이미지 보일 때, 자, 왼쪽 사진은 X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좋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왼쪽이 좋지 않은 이미지일까요? 그 생각에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오른쪽의 사진은 꼭 좋은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꼭 이 두 사진만 비교하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뺑 둘러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좀 더 넓게 찍었으면은, 자, 지금 이미지보다 한 이만큼을 더 촬영을 했으면, 자, 여기 아랫부분에 팔, 그리고 머리 위에 공간, 여기 옆에 사물 같은 게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어떤 상황과 인물, 어떤 제품 이런 걸 찍을 때 보통 마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백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런 공간을 넓게 촬영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훨씬 넓게. 자, 그럼 광각 렌즈로 촬영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서서 어떤 이걸 넓게 촬영을 하겠죠. 자, 이랬을 때 장점은, 보통 저도 아마추어 때도 그렇고 디자이너나 어떤 편집에 대한 묘미를 잘 몰랐을 때는 한눈에 봤을 때 임팩트 있는 사진을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대부분 그런 사진들은 이렇게 클로즈업 된 사진들이에요. 사진 한 장에서 어떤 완성도가 높여지죠. 더 이렇게 클로즈업 하게 되면 또 어떤 느낌이 생기겠죠. 손이 잘리면 안 된다, 머리가 잘리면 안 된다, 이런 선에 머리가, 눈이 걸리면 안 된다, 이런 규칙들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사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머리가 잘렸고, 이거는 이게 또 좋다고 하고. 자, 아래 사진 같은 경우도 하늘 부분이 없죠. 여기는 이제 하늘 부분이 좀 더 보이고, 과연 이게 왼쪽이 나쁜 사진일까요? 오른쪽만 꼭 좋은 사진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 어떤
포스터 문구라든지 카피라이트 같은 게 들어갈 때는 이 구성의 이미지가 더 괜찮을 수도 있고요. 일부러 의도를 갖고 하늘을 이렇게 크롭해서 많이 보여주지 않으면 어떤 문구와 어떤 포토그래퍼 아니면 편집자의 의도가 반영이 된다면 전혀 나쁜 사진이라고 저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건축물이나 공간 사진을 찍을 때도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보여주는 사진을 찍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구성 구도를 프레이밍 해갖고 좀 더 안정감 있게는 보이죠. 대신에 건축물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죠. 그러면 꼭 이 사진이 맞냐는 거죠. 이렇게도 찍고 클로즈업도 찍고 어떤 더 일부분 자, 한 요 정도만 또 클로즈업에 찍어서 어떤 구성이나 구조적인 느낌을 또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또 찍어서 패턴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세로로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물리적인 시간과 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촬영할 시간이 넉넉지 않다고 하면은 저는 요즘에도 그렇게 찍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습관을 들인 게 넓은 컷, 중간 컷, 클로즈 컷을 무조건 찍습니다. 다양하게 찍습니다. 셀렉 이제 뭐 제가 포토샵을 갖고 와서 이미지를 크롭하고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분명히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는 분명한데 자, 촬영 컷수가 너무 많거나 시간이 제가 보정이나 편집을 못하고 바로 원고를 넘겨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디자이너에게 어떤 한 번에 더 찬스를 줄 수 있고 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트리밍으로 어떤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이렇게 넓은 샷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타이트한 거 말고 넓은 컷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넓게 해서 찍게 되면 장점이 자, 이 늑대가 움직이는 사진도 마찬가지. 이렇게 넓게 찍으면 자, 늑대가 정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너무 사진이 약간 벙벙하다고 해야 될까? 느낌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오른쪽에 좋다고 하는 사진처럼 자, 넓은 사진을 이렇게 잘라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 사진은 동일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늑대 뭐 발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본인이 어떤 이미지를 많이 보고 사전에 스터디한 걸 갖고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게 나오면 한 장의 사진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좀 더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으려면 자, 카메라 바디에 이제 화소수라고 하죠. 화소수가 높게 되면 이렇게 확대를 하거나 크롭을 해도 이미지가 이제 화질이 떨어지거나 깨지는 걸 좀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화소 카메라를 활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뭐 컴퓨터라든지 메모리 카드의 용량도 많아야 되고 컴퓨터도 빨라야 되고 컴퓨터 저장 용량도 많아야 되지만 고화소의 카메라를 쓰게 되면은 이런 트리밍 그리고 어떤 인쇄 매체라든지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게 되죠. 어떻게 보면 뭐 보험 같은 느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고화소 바디에 카메라 한 대가 있고 좀 더 화소는 적지만 어떤 기동성이 좋거나 포커스가 좋은 카메라 보통 이게 2대로 현장에 나가서 촬영을 하고 뭐 여분이 되면 다른 카메라 한 대 추가하겠죠. 그렇게 보통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도라는 거는 사실 많이 찍어야 돼요. 많이 찍어서 이 트리밍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임팩트 사진 한 장이 찍는 사람도 뷰파인더를 봤을 때 느낌이 한 번에 딱 와서 이거 담으면 진짜 느낌 있는 사진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훈련이 돼야 컴퓨터에서 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고도 한 컷 한 컷을 이제 트리밍 한 것처럼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짜임새도 있고 완성도도 있고. 근데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저희 같이 일로 촬영하는 분들은 누군가한테 이걸 보여줘서 이제 검수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을 키워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컷수가 많이 찍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짜임새가 있는 사진들을 좀 더 찍게 되죠. 이제 흥미나 이제 처음에 하신 분들이 본인 사진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이제 황금 비율이라는 것도 좀 따라해 보시면 좋지만 너무 모든 걸 황금 비율로 보는 건 저는 좋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더 넓게 찍고요. 이렇게 넓게 찍어서 이 넓게 찍은 사진, 그리고 또 타이트하게도 찍으세요. 왜냐면 디지털 카메라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필름이랑 다르게 촬영 컷수를 많이 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들지가 않죠. 용량 뭐 늘어나는 거는 뭐 하드디스크 얼마 안 하니까. 우선 일단 넓게 찍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촬영할 때 정도의 노력을 들여서 트리밍 연습을 한다면 굉장히 구도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구도,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트리밍의 위치, 뭐 왼쪽 배열, 오른쪽 배열 이런 것들을 연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촬영 나갔을 때 그걸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촬영 다녀왔으면 촬영한 사진들을 한 번씩 다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여담으로 제 얘기를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의도치 않게 인물을 항상 왼쪽에다 배치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죠. 그냥 평소에는 잘 못 느껴요. 사진을 이제 단일하게 낮장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이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자 이제 스프레드 형식으로 앨범 작업이라든지 펼쳐져서 사진이 연결되는 형태의 인쇄물이나 어떤 뭐 매거진 작업을 하게 되면은, 자 인물이 항상 왼쪽에만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쪽에 또 페이지가 있는데 인물이 다 이렇게만 찍히는 거예요. 넘겨도 인물이 이쪽에 있고, 그 연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공간 여백을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 스페이스가 생기니까 인물이 또 우측 배열이 되는 거고, 이런 기회들을 넓게 찍으면은 이제 다양하게 변주한다고 하죠. 다양하게 어떤 구도를 넣어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타이트하게 단일하게 찍어버리면 자 인물은 항상 왼쪽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억지로 이렇게 잘라서 어떤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넓게 촬영하시고 다양한 구도로 촬영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클로즈업도 있고 중간 사이즈, 바스트 샷이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전신. 자, 또 세로 사진도 한번 촬영해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이 구도를 단시간 안에 빨리 구도를 보거나 구도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단시간에 빨리 성장을 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그램은 무조건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 특히 라이트룸, 포토샵은 꼭 사용하시길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자 촬영장에 촬영을 하고 온 나의 원본 데이터를 꼭 확인을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리고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좋아하는 유명 작가라든지 아니면 매그넘 사진들을 보면서 비슷한, 내가 찍었던 어떤 비슷한 상황이나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찍을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구도나 구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하는 촬영들에 접목을 시키면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고 완성도 높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저도 제 주변에 저보다 실력이 좋으시고 잘 찍는 포토그래퍼님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장점이 구도가 남달라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찍었지? 어떻게 이 상황에 이런 관점과 시점으로 저 사물과 인물과 환경을 바라보고 촬영을 했지가 사실 제일 부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컬러나 색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굉장히 부럽고,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는 게 그런 거고요.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남들이 보지 않는 시선, 구성으로 정말 다양한 컷을 담아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레퍼토리가 되게 많다고 또 볼 수 있죠. 오늘은 구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많이 찍어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기준에서 어느 순간 내가 좀 구도나 구성이 좀 나아졌다라고 느꼈던 거는 한 1만 컷 정도 찍을 때마다 조금씩 내가 좀 달라졌구나 이런 거를 좀
좀 더 아마추어였을 때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촬영해 보시고요. 이 망컷은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이고 뭐 연사를 많이 날리거나 한다는 거 말고 그냥 꾸준히 어떤 패턴을 갖고 찍을 때 한 그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프로그램 활용, 라이트룸, 포토샵은 꼭 연습하시고요. 기본적인 건 제가 추후에 기본 강의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트리밍 연습, 내가 찍은 찍은 사진을 포토샵에 올려서 이제 트리밍하는 연습 꼭 하시고 좋은 사진 꼭 많이 보시고. 오늘 똑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반복을 한 것 같은데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게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넓게도 찍고 중간도 찍고 타이트하게도 찍고, 자 왼쪽도 찍고 오른쪽도 찍고 위에서도 찍고 아래서도 찍고 뒤에서도 찍고 앞에서도 찍고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꼭꼭꼭 추천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뭐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제가 아는 한에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장에서 촬영하는 예제 가지고요. 오늘 강의한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